저는 58살이 되어서야 제 손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 흙이 베어 지워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이 손 때문에 전부 잃은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중소건설대상 트로피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웃지 못했어요. 눈이 자꾸 어딘가 먼 곳으로 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세 글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아내 순자였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작업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밑창이 해지고 끈이 2번 묶인 신발이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멘트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 삽이 자갈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여기까지 저를 데려왔더라고요. 1985년 경상북도 영천이었어요. 28살의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방은 2평이었고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현장 버스를 탔어요. 시멘트 냄새가 옷에 이미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찌르더라고요. 버스 안에는 말 없는 남자들만 가득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십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만복, 오늘 벽돌 2000장이다. 저는 장갑을 꼈어요. 손에 굳은 살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첫날 오전에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이 터지면서 피가 났습니다. 수건으로 감싸고 계속 일했어요. 십장이 받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옆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서울 말 쓰던데 어디서 왔냐? 영천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왜 서울 공사판에 있냐? 하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싸주신 도시락이었습니다. 낡고 녹슨 알루미늄 통에서 된장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남자가 자기 도시락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달수다. 잘 봐둬라. 오달수 형은 40살이었어요. 현장 경력만 15년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시멘트로 인한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이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허리가 아니라 눈이 빨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달수 형이 제 도시락통을 봤습니다. 낡고 녹이 쓴 알루미늄 통이었어요. 어머니가 싸줬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달수 형이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저런 통 들고 다녔다. 지금은 아내가 싸줘. 저는 도시락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벽돌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30장이었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에 일이 끝났어요. 수도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흙이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톱 밑에 검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요. 그래도 잠이 잘 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뭘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6장이었습니다. 3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절반을 편지 봉투에 넣었어요.
어머니께라고 쓰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닿을 때 어머니 표정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눈이 시렸습니다. 돌아서며 작업화 끈을 고쳐 묶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오달수 형 옆에서 배웠습니다. 벽돌 싸는 법, 시멘트 배합 비율, 철근 간격 읽는 법이었어요. 형은 말이 없었지만 보여줬습니다. 3년이 지나자 반장이 됐어요. 25명을 이끌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판단이 빨라졌어요. 손에 굳은 살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달수 형이 말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현장 뛸 거냐? 무슨 뜻이에요? 물었더니 회사 차려라. 너한테 그 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사흘밤 생각했어요. 자본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고요. 하지만 현장을 보는 눈은 생겼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첫 공사 물량 연결해 줄게. 1993년 제 나이 36이었어요. 작은 건설업 면허를 땄습니다. 사무실은 지하 반지하였어요. 간판은 직접 페인트로 썼습니다. 만복건설이었어요.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손에 배었어요. 그 간판을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최영수가 나타났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경영학과 출신이었어요. 말이 청산유수였고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만보가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영업 맡을게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오냐? 물었습니다. 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한테 현장이 있고 나한테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집은 5대5였습니다. 오달수 형이 말렸어요. 저 사람 눈빛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대학 동기예요. 괜찮아요. 첫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연립주택 신축 공사였어요. 제가 현장을 뛰었고 형수가 계약을 맡았습니다. 첫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었어요. 1년 만에 직원이 10명이 됐습니다. 공사 수주가 늘었어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이 속도면 3년 뒤엔 중견 건설사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내 순자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현장에서 먹는 도시락이었어요. 낡은 알루미늄 통이 아닌 새 스테인리스 통이었습니다. 그래도 된장 냄새는 같았어요. 1996년 봄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졌어요. 아파트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계약금만 3억이었어요. 형수가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혼자 갔습니다. 그날 저녁 형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 사정이 생겼다. 은행에 갔습니다. 계약금 3억이 출금돼 있었어요. 형수 단독 명의의 비밀 계좌로 이체된 거였습니다. 창구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을 못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통장도 털려 있었어요. 직원 월급 통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형수가 2년 동안 계획한 거였어요. 법인 도장도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고 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오달수 형이 왔어요. 얼마나 털렸냐? 하더라고요. 다요라고 했습니다. 형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자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벤치가 차가웠습니다.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울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흙이 베인 손이었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다 날렸어. 순자는 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하면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빚이 1억 2천이었어요. 순자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최영수를 고소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뒤 형수는 잡혔어요. 하지만 돈은 절반밖에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재판은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잡부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리하던 현장이었어요. 후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다시 코에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쓰고 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삽을 들었어요. 10년 전보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후배 현장 반장이 말하더라고요. 선배, 잡부로 다닐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삽으로 흙을 한 삽 더 퍼올렸어요. 아들 민준이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학교 안 가도 돼요. 일할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어깨를 잡았어요. 안 돼. 그 두 글자 뒤로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손 보면 제가 더 아파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작업화를 꺼내 닦았어요. 오달수 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보가, 나 작은 공사 하나 있다. 내가 현장 책임지면 물량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는 경기도 외곽 창고 신축이었어요. 소규모였지만 혼신을 다했습니다. 준공 검사 날 감리사가 말했어요. 이 공사 대형 건설사 수준이네요. 그 말이 소문이 됐습니다. 다음 공사가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직원 한 명 없었어요. 오달수 형과 둘이서 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햇살이 철판 위에서 끓었습니다. 공사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어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2001년 제 나이 44이었어요. 두 번째 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사무실은 더 작았지만 계약서를 직접 썼습니다. 오달수 형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동업 안 하냐? 저는 말했어요. 다음 생에도 안 합니다. 천천히 쌓았습니다. 한 해에 공사 두세 건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매 공사마다 직접 현장에 섰어요. 민준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직원 5을 뒀어요. 사무실도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혼자 울었어요. 그해 가을에 큰 공사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이었어요. 낙찰가 20억이었습니다. 제 회사는 규모가 작았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입찰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될 거야. 근거가 있어? 물었더니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손 봐. 낙찰됐습니다. 전화를 받고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잡았어요. 오달수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됐어요. 수학이 넘어 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임마. 목이 메어 있었어요. 공사는 2년 걸렸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왜 매일 나오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현장이 살아있는 걸 눈으로 봐야 한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보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근 절단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30년째 맡아온 냄새였어요. 준공식 날 발주처 사람들이 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제 손을 잡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손이 진짜 현장 사람 손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손을 숨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회사가 커졌습니다. 직원 30명이 됐어요. 중견 건설사 기준에 닿았습니다. 최영수 생각을 가끔 했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됐더라고요. 민준이 입사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왜? 물었더니 아버지 손이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눈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현장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는 현장에서 시작했어요. 잡부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켰어요. 민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손을 봤어요. 물집이 생기기 시작한 손이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그 손을 가만히 쥐어봤습니다. 오래된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녹슬고 찌그러진 알루미늄 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내 할머니가 아버지 줬던 거다라고 했습니다. 첫 현장 첫날 들고 갔었어. 통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 안에 된장찌개 넣어줬다고 했어요.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 민준이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볍고 낡았어요. 이걸 왜 아직 갖고 계세요?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통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 처음에 이 통 들고 현장 갔던 날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통만 있었어. 그게 충분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을 저한테 돌려줬어요.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2015년 제 나이 58이었어요. 회사 창업 22년이 됐습니다. 연매출 500억을 넘겼어요. 중소건설대상 수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상식 준비를 하면서 고민했어요. 단상에서 뭘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결국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둔 걸 꺼냈어요. 낡은 작업하였습니다. 20년 전 신던 신발이었어요. 가죽 냄새와 흙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걸 왜 꺼내요?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라고 했어요. 순자가 신발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당신이 신었던 신발. 그때 밑창 뚫려서 비 오면 양말이 젖었잖아요. 알고 있었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숨길 때마다 다 보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고생시켰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했어요. 시상식 당일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구두 대신 작업화를 신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단상 위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업화를 꺼내 트로피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첫 월급 30만 원을 받았어요. 절반을 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인 날이었어요.
회사를 한번 다 날렸습니다. 동업자한테 배신당해서였어요. 그때 다시 잡부로 돌아갔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어요. 그 배신이 없었더라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법을 그때 배웠으니까요. 오달수 형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된 형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뭔가 흘렀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상을 받으러 오면서 가방에 하나를 더 넣어왔어요. 조용히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낡고 녹슨 알루미늄 통이었어요. 어머니가 싸줬던 도시락통입니다. 30년 전 첫 현장 첫날 들고 갔던 통이에요. 홀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통을 아들한테 줄 겁니다. 앞줄에 앉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눈을 돌렸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이 신발이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웠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게 제 전부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시멘트 믹서기 소리였습니다. 삽이 자갈을 긁는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도시락통 뚜껑을 닫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받았어요. 민준이 통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찌그러진 통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녹슨 부분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무겁다고 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무겁지. 제가 말했어요. 이 안에 30년이 들어있으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버지. 응. 저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하루 버텼어요. 또 하루 버텼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민준이 통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달수 형이 다가왔어요. 다 봤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형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형이 손을 내밀었어요. 잡았습니다. 형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두꺼웠어요. 굳은 살이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 손을 처음 느낀 게 30년 전이었어요. 점심자리에서였습니다. 낡은 도시락통 2개가 나란히 놓여있던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형, 고마워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다고 했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시상식장을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밤 공기였어요. 풀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오래전 공원 벤치에 앉아 새벽까지 있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날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날은 무너진 날이었어요. 오늘은 선 날이었습니다. 같은 냄새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걸었어요. 민준이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도시락통이 들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통이 가방 안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알루미늄이 가방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뚜껑을 닫던 소리와 비슷했어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어요. 왜 서요? 그냥요라고 했습니다. 저 소리 들려요? 순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이 식탁에 앉았어요.
도시락통을 식탁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셋이 밥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갈라진 송금, 검은 흙 자국이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웠던 날도 있었어요. 이 손 때문에 다 잃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이 저를 살렸어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식탁 위에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현장에 나가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나갑니다. 이제 통 안에는 아내가 싸준 된장찌개가 들어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신입이 들어왔어요. 26이에요. 손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밥 같이 먹었냐? 물었어요. 네. 도시락통 보여줬더니 신기해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민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통에 30년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눈이 시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잘했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30년째 듣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가 무서웠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들려요. 오달수 형은 올해 72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만났어요. 형의 손은 여전히 두꺼웠습니다. 굳은 살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만보가 우리 잘 살았다. 그렇죠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식당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싸주던 도시락 냄새와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43세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 손으로 잘 먹고 살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차갑고 가늘었어요. 평생 도시락을 싸주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감쌌어요. 오늘도 작업하는 현관에 있습니다. 이제 신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 놓여 있습니다. 민준이 올 때마다 그 신발을 한 번씩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봐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내일도 현장에 나갑니다. 이제 소장이라는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도 현장 냄새는 같습니다. 시멘트 냄새, 흙 냄새, 땀 냄새예요.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28살의 저를요.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던 그 아이를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흙 묻은 손, 그게 제 전부였고 제 자랑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